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금지주택 토지 매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의 첫 번째 지주택 영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오금동 지주택이 개정법 시행일자 20년 7월 24일이었는데 하루 전날 7월 23일에 모집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이제 새로운 개정법에 적용받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이제 수아니었나 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과연 오금도주택도 뉴스에 나올 수 있는가 뭐 이런 영상을 해드렸습니다. 다지건설이 조합 설립과 처음에 시작함과 또한 업무 대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120억 정도의 업무 대행비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120억 정도 이익을 벌써 내는데 아주 다지건설은 조그만 업체예요. 아주 조그만 업체. 그런데 도대체 그 이후에 얼마까지 더 벌려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까? 뭐 1,000억 이상을 벌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오던 어떤 그런 비리 이제 지주택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이게 자 오늘의 영상은요. 오금지주택이 과연 토지 매입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가능할까 했는데, 그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100% 확신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 진짜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 토지를 뭐 다 매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자, 하여튼 뭐 그거를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관례상 지금 하던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상황이 어떻다,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9개 동 여기를 빼고 이만큼 이쪽 큰 대로가에 있는 이 부분들은 못 한다는 거죠. 이런 건 못 한다는 거고,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부동산 있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새 건물들 있잖아요. 그죠? 새 건물들 쭉 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오늘은 지주택 사업지의 구성을 파악해보고 95%의 토지 매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금지주택 예정 사업지 현황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요 안에 있는 바운더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려고 합니다. 총 62개의 건물 가운데 말이죠.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큰 대지 소유주분들이 29명, 물론 그 이상이 있는데, 이 29명 분들이 비대위를 결성했어요. 비대위를. 그러니까 여기 지주택 반대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이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지주택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보유한 사람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지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근린상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62개 건물 가운데는요, 상가 건물이 1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 건물이 그다음에 다가구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제가 이제 이 상가와 다가구를 말씀드린 이유는 상가에서 월세가 나오겠죠. 그다음 다가구에서 또 월세가 또 나오겠죠. 그죠? 전세든 보증금이든 이런 게 나올 텐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다가구에서 나오는 월세,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 이런 거로 그것이 주 소유번이 돼서 큰 수입원이 돼서 삶을 영위해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산이고 또한 수입원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분들이 85제곱미터 이상의 보유하고 있는 분이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조합원이 오금지주택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물 계약을 해서 이거를 지주택에 팔고 아파트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그 차액을 더 내고서 이제 조합원에 만약에 오금지주택에 들어가려면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아파트를 한 채 받는 게 의미가 없고,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왜냐면 아파트 갖고 있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생활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월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린상가가 11개인데 지금 비대위에 소속되어서 5금주택 무조건 반대한다는 분이 8분인 거예요. 물론 나머지 3분도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조사한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8세대가 비대위 구성 멤버들이. 그다음 다가구 여기도 주 수입원이 되는데 여기서 비대위 소속이 3분인 거예요. 5그 중에서 한 군데는 모르겠고요. 이 여기는 또 한 군데는 뭐냐면 여기가 전세보증금 이런 게 아주 많이 찼었나 봐요. 이빠이로 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번에 매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개는. 근데 여튼 간에 이렇게 자, 11개에서 8개, 5개에 3개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비대위에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소속돼 있고요. 이분들이. 그다음 SH 소유. 자, 이거는 이제 저도 몰랐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빌라나 이런 것들을 사서 낮은 보증금, 심지어 뭐 이렇다는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0만 원 이 정도로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SH 나라에서 사서 그래서 5개 건물을 샀는데요. 그 외 개별 세대도 이렇게 보유 중이라는 거예요. SH에서 이것을 여기 지주택에서 이건 국가 정책인데 지주택에서 사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튼 지금 이렇게 그 뭐 95%를 떠나서 95%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비대위 결성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말고 빌라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알겠죠? 자, 그다음 봐볼게요. 자, 지금 우리 9개 동 그죠? 오금동 35번지 일대 거기 부지와 오금 지주택 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4,950 평방이고요. 제곱미터이고 평수는 4,000 그러니까 뭐 그냥 1,500평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오금 지주택이 지금 예정 사업지로 되어 있는 거는 15,000제곱미터 되면서 이렇게 돼요. 4,500평이 넘습니다. 자, 그럼 거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3배 정도.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부지의 종전자산이 5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땅이 3배잖아요. 그죠? 3배 수준이라면, 9개 등의 3배 수준이니까 거의 부지, 토지 가격이 한 1,7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산다. 뭐 95%까지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는 매도 청산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다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긴 1,700억이 든다는 거예요. 1,700억. 지금 다지건설은요 아주 자그마한 업체입니다. 자그마한 업체 1,700억을 물론 대출받아서 사기도 하겠지만 1,700억을 사야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지건설이 사업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지금 저희들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인천 용현 용현 지역주택조합을 2000년에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시작을 하고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한 1년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지금 자양동 리버시티라고 해서 지역주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지건설 조그마한 업체에서 이미 2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금역 지주택을 또 한다는 거거든요. 과연 자기들 돈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동시에 3군데씩 물론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튼 저희들 쪽에서 여기 저희들이 파악한 것들은 지금 현재 3군데인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큰 재산은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한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자, 여러분들의 관련된 분들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